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 말 늘 하시다가요, 아주 먼 여행을 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국산 한 50년 썼으면 많이 썼죠? 이 말 생각나네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슬슬 몸에 이상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의 학문은 유비무환의 학문입니다. 또한 나이를 드실수록요, 병원과 친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큰 병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부분에요, 병이 생기거나 기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면 미연에 어떤 신호를 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우리 몸의 이상신호,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트림이 자주 나온다. 이것은 위염과 위암의 전조 증상입니다. 식사나 대화 중에 무심코 나오는 트림이 나오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트림은 위 식도와 연결된 유문이 협착되거나 위 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트림을 할 때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같이 올라오게 되면요, 또 나쁜 냄새를 동반하게 되면요, 반드시 자세한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냄새가 아주 심한 방귀가 나오는 경우에요. 이것은 장내 종양의 위험이 있는 경우인데요, 방귀를 무심코 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냄새가 나신다면 당장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셔야지만 하는 겁니다. 장내 종양이 있는 경우에요, 대사작용이 안 되게 되고요, 세균에 의해서 독소가 생기게 되어서 고약한 방귀 냄새 나게 되는 거니까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한번 꼭 의심해 보세요. 방귀 냄새는 약할수록 건강한 겁니다. 세 번째가요,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잘 못 참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갑상선 기능 향진증이라는 병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여름에 땀을 과하게 많이 흘리고 겨울에 이불을 덮으면 더워서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있으시죠? 갑상선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대사망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몸이 더워지게 되고 땀이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많이 드시는데 체중이 감소하시거나 늘 많이 피곤하시고 신경질적인 반응 많이 보이시는 분이라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손톱이 희거나 노란 경우에요. 손톱이 희지게 되는 경우는요, 만성 간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노래진다면 황달이나 폐질환을 의심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의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면 건강하다고 하고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손톱 밑에 혈관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건강 상태 파악이 아주 쉬운 거고요, 만약 손톱 밑에 색깔이 흰색이거나 노란색이라면요, 만성 간염이거나 폐질환일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해요. 또한 곰팡이에 감염됐을 경우 손톱이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가 혈변이 계속 나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치질이나 대장질환이 있을 우려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용변 후에 대변의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 만약 붉은색의 혈변이 보인다면요, 치질이나 대장질환의 우려가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해요. 치질의 경우는 보통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통증 없이 피만 섞여서 나오는 경우라면 대장질환의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장질환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대장암은요, 혈변은 물론 변비나 복통, 설사, 빈혈 이런 증상도 동반한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가 귀지가 촉촉한 귀지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유방암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촉촉한 귀지를 가진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귀지가 많고 건조하다면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귀가 자동적으로 청소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키가 갑자기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키가 줄어드는 것은 노화의 일반적인 신호이기도 한데요, 때로는 심장과 호흡기 질환을 알려주는 경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표한 한 이론에 의하면요, 키가 2.5cm 이상 갑자기 줄어드는 노인의 경우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노인도 아닌데 키가 확 줄어들었다. 병원 한번 꼭 가보셔야 되겠죠. 여덟 번째, 요통을 동반한 복부 통증이 있다면요. 이것은 내장질환의 우려가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요통, 즉 허리가 아프시다면요. 척추질환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의심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조건 척추질환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복부의 통증과 함께 이 요통이 나타났다면요. 내장의 질환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위궤양이나 위하수증, 장유착, 췌장염 등 여러 내장 질환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통은요, 식후나 공복에 아주 잘 나타나고요. 변비나 또는 배변 시에요, 허리가 끊어질 듯 이런 고통이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아홉 번째가요, 눈앞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 얼룩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는데요. 점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길쭉한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밝고 환한 장소에서도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셔야지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열 번째가요, 귀에 들리는 이명이에요. 이명이라는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어떤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그 경우를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스쳐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는 귀의 질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해요. 11번째가요. 눈에 홍채 주변에 노란 테두리가 생겼을 때예요. 홍채 주변에 회색이나 노란색의 테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간의 이상 증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홍채라는 것은 색소와 구조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기들의 건강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간이 정상적인 상태를 하지 못해서 몸속에 구리가 쌓이게 되면요, 간 경변이나 근육 경직 이외에 더 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12번째로 갑작스러운 몸무게가 감소된 경우인데요. 이 몸무게 감소는 모든 질환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라고 얘기를 하네요. 살이 빠지는 거,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이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5%나 10% 이상 감소했다면요, 이것은 몸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그 신호이기도 하답니다. 갑작스러운 몸무게 감소는요, 당뇨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암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13번째, 불면증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피로를 푸는, 우리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밤마다 잠이 잘 안 오죠. 또 깊이 잠들지 못해서 수면 도중에 깨는 일 아주 많아요. 밤에 충분히 잠을 주무시지 못한다면 그 다음날 의욕, 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실생활에 지장 아주 많을 거고요. 삶의 질도 아주 나빠질 거예요.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칼륨과 마그네슘의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칼륨과 마그네슘은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는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네요. 바나나, 아몬드, 호두 이런 것들에 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잠들기 전에 한두 개씩 드시는 거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14번째입니다. 혈뇨예요. 소변이 갈색이나 붉은색을 띠면요, 혈뇨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혈뇨는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 방광, 요도를 거쳐서 소변이 배출되는 그 사이에 피가 샌다는 의미라고 해요. 원인으로는 요관 결석, 또 사구체 신형, 신장암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혈뇨가 보인다면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통증도 없는데 이런 혈뇨가 나온다면 신장암이나 방광암 의심해 보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두통입니다. 이 두통은 우리 국민 6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겪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서 갑자기 두통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이것과 질병에서 나오는 두통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요, 과거에 두통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판단해 보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20대나 30대 때 두통으로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나오는 두통이 일반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이럴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반면 50대 이후에 이제 처음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질병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저도 간혹 이 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전 두통이 심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 달려갑니다. 왜냐고요? 뇌질환은요, 모두 이 두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네요. 뇌질환 생각만 해도 무섭죠. 이런 것들의 전조 증상이 두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 몸의 어떤 병에 대한 전조 증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병들어서 아픈 상태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후회와 아쉬움 뿐일 거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역시 너무 힘든 세대로, 힘든 시대를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몸 내가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